안녕하십니까. 탁구 성형외과 원장 모영배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D밑팀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제가 시행하는 3웨이 D팀의 모양,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 분석하고, 또한 요즘 질문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밑팀 하면 애교살이 없어진다, 눈웃음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이제 D팀 또는 밑팀 합쳐서 듀얼팀, D밑팀 이런 말로 통틀어서 D팀의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D팀의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D밑팀 하고 나서의 모양을 저한테 보여줬을 때 어떻게 수술했는지,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D팀은 눈의 외측의 외안각을 절개하는 것 자체를 D팀이라고 하고, 전초 수술로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예전에 많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전의 기분을 되살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있고, 자, 외측의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 외안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안각을 절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D트임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외안각을 절개하고 밑트임을 한다고 제가 가정하고 한번 모양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안각을 보통 이제 편의상 이 눈꼬리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되면 이 둘 사이가 이제 약간 벌어지는 힘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윗꺼풀과 아랫꺼풀에 눈꼬리가 살짝 벌어지게 되면 이제 윗눈꺼풀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아래쪽으로 힘의 방향을 전달해서 밑트임에 용이하게끔 하는, 동시에 눈꼬리가 조금 더 내려가 보이게 이렇게 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뒷밑트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이 윗꺼풀 아랫꺼풀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벌어지고 밑트임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밑트임은 이제 눈의 외측 3분의 1 지점을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인데, 즉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눈꺼풀에 눈매 교정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트임은 눈의 외측 3분의 1 지점만 내리는 방법이니까 부분적인 아랫꺼풀의 눈매 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눈을 키우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양이 과연 정말 길이가 길어지고 깊어지는지, 또는 이제 눈꼬리가 샤프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측의 면적이 커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인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 또는 이 눈의 꼭지점이 아래로 내려가서 선해졌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럼 이렇게 눈의 외측 면적이 커진 건 맞지만, 자, 이 눈웃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만 오늘 한 번 더 모양과 별도로 한번 짚어보면, 이 눈의 눈밑선의 외측 3분의 1이 이렇게 각지듯이 꺾여져 있으면, 눈을 오그라들게 되면, 눈을 감게 되면 이제 윗꺼풀도 내려오지만 아랫꺼풀도 어느 정도 1-20% 올라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밑트임이 되어 있으면 이 밑트임은 고정적 변화가 되기 때문에 눈이 오그라들 때 눈밑선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밑트임이 한 부분의 유착 때문에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모습에서의 눈은 위아래로 넓어져서 커진 것처럼 됐지만, 사실 이제 눈을 깜빡이거나 눈을 감거나 했을 때의 무브먼트, 즉 다이나믹한 눈자국에서는 아무래도 밑트임은 애교살이 잘 올라가지 않고 눈밑선이 꺾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서 이제 조금
제 생각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D밑트임과 다르게 제가 시행하는 3웨이 D트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D트임은 눈의 외측 흰자위의 면적을 다 넓히는 수술로 총칭을 하고요. 좀 차이점을 들기 위해서 3웨이라는 말을 제가 편의상 붙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커져야 되냐? 정면입니다. 우선 정면에서 눈꼬리가 사선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눈꼬리라고 하면 눈의 꼭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밑선이 아니고 눈밑 꼭지점. 눈밑 꼭지점이 사선 아래로 떨어져야지 자연스럽게 나머지 옆으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눈의 구조에 맞게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가느다란 삼각골 모양으로 면적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옆으로도 가지만 그만큼 또 아래로도 가는 거죠. 물론 눈이 나와 있는 분들은 아래로 꺾이는 힘이 더 많을 것이고, 눈이 꺼진 사람은 조금 덜 내려가는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옆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이름을 붙여봅시다. 옆트임이고 네, 아래니까 밑트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뒷트임은 어떻습니까? 후방이죠.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뒷트임의 진정한 의미는 뒤쪽으로 눈이 커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뒤는 백사이드, 백워드를 얘기합니다. 눈꼬리가 뒤로 들어가야지 눈이 깊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시원해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 정면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측면에서도 평가를 해보면은, 자, 아까 눈꼬리가 사선 아래로 내려갈 때 이 방향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눈이 옆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갔고 이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뒤쪽으로 갔고 여기는 역시 밑으로 아래로 갔습니다. 그럼 얘도 뒷트임이 보고 얘는 밑트임이 되는 거죠. 그럼 세 개를 합치면 우리가 트임자만 붙였지 사실 방향은 옆, 밑에, 뒷트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자기 눈에 맞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지 진정한 뒷트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양 또한 자연스럽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속눈썹이나 밑에 선은 그대로 외부의 윗꺼풀보다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회색선이라든지 애교살, 그다음에 속눈썹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가서 끝까지 붙여줘야지 마치 잘 갖고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눈꼬리, 샤프한 눈꼬리를 완성할 수 있다. 이 점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D밑트임, 그래서 밑트임을 했을 때 눈이 이런 모양이 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웃음을 할 때 이 부분이 잘 위쪽으로 딸려가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교살이 없어졌다, 부자연스럽다, 눈이 안 감긴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시행하는 3웨이 D트임의 경우 모양의 변화를 빨간 표시한 부분과 조금 차이점을 보면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것과 이렇게 커지는 것이 모양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저는 이만큼이 더 같고 이만큼이 덜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자연스러움과 눈꼬리의 길이와 깊이를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자분들 언더라인 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다들 메이크업을 하시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처럼 눈이 커지고 싶은 거죠.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눈이 조금 더 그윽해지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는 디테일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제가 하는 3웨이 D트임의 눈웃음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애교살이 초기에 붓기가 있고 당겨집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조금 팽팽한 느낌이 좀 들겠죠. 그러면 눈웃음에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밑으로 힘있게 꺾어서 면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붓기와 당김의 회복의 기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1, 2개월 정도 후면 뭐 거의 99% 회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눈 밑선이 올라가지 않거나 애교살이 끊기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세게 눈웃음을 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절개한 부분에 흉터 때문에 약간 보조개처럼 들어가 보이는 현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이나 효과, 그다음에 유지, 재발 없이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제가 하는 3웨이 디트임을 조금 더 신뢰하는 편이고요.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부작용 등은 조금 더 계속 연구하고 들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의 그 이슈는 어떻게 하면 잘 트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닫아주느냐가 이슈입니다. 여기서 최근 2, 3년 동안 많은 스킬이나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진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3자 D팀의 부작용은 뭡니까?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걸 꼽자면은 흉터라고 우선은 넓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절개선 때문에 보여지는 건데 흉터는 뭐 옅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착색 때문에 짙은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맹점은 바로 이제 눈꼬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절개를 해서 잘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고, 층층 잘 봉합을 해주면 거의 표가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사실 또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큰 걱정하시는 부분들, 결망의 노출이나 디귿자로 붓는다든지, 그다음에 눈이 뒤집어진다든지, 애교살이 끊긴다든지, 속눈썹이 없어진다든지, 눈웃음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곽도 하고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눈체 수술도 그동안 심심치 않게 많은 해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최근 7, 8년 전부터 디트임의 메인이 돼서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수술 방법과 지금 수술 방법은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크게 컨셉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눈 꼬리가 움직여야 되고, 눈이 길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이 뒤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리셋의 개념, 리포지션의 개념, 재배치의 개념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하고 수술했어?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이제 수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트임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늘 조심하면서 또 환자분들이 원하는 취지에 맞게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